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곧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고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5천만 국민 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쓰러져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로 가습기 살균제로 그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될 청춘 시절을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당신들이 몫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멍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대 김낭영 교수가 개인 소득자 3천만 명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에 이르는 국민들은 다 합쳐서 5.2%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산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합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은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회가 생활임금을 법제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2016년 현재 정부는 14개 부처가 2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제도와 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전부 통폐합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20대 청년 중에서 열악한 조건 중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자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 중구난방의 청년 실업 대책을 통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부처가 중복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사업을 위한 펀딩,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평가와 구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고위직에는 최소한의 공직윤리, 직업윤리도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맞은편에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지금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서는 검사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진정한 검사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신설될 때까지 검찰에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도 동료인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자신께서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또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사장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 비리에 대응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기구를 자꾸 만들게 되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고쳐서 바른 검찰로 만들고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총리 말씀 중에서 검사장 직선제라는 게 그냥 일반인을 뽑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위 이른바 상명하복식 이런 문화에 숙달되지 않은 그런 검사장을 주민보호자로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는 벌써 이 제도 논의가 된 게 10여 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검찰의 답변은 스스로 셀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총리 잘 아실 겁니다. 예, 잠깐 들어가시고 좀 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폭탄과 미사일로 자신들의 체제를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민족 공멸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즉각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초한 연합 전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 작전 능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논의기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데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육자회담 틀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는 지난 봄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적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핵을 동결의 단계에서 점진적인 폐기와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기존 육자회담 틀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또 4자회담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 평화협정을 협상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한경북도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회의는 북한의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함께 남북한 대화 지역에도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든 남북관계의 정상을 위한 것이든 저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아한다면 다소 격에도 맞지 않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지 모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남북 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 이 북한 핵이 민족사로의 위기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막아야 합니다.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무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죠? 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제 공격 논인이 북한 정권 붕괴론만 외치는 국내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로 이런 대북 정책의 전환이 지금 필요할 때다. 특히 지금 수재 문제는 인도적 지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시고 그 계획이 있다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본인 의원이 제기한 대로 반기문 유엔 총장께 이런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의해서 금강산 사업도 박양자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 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박 정권 들어와서요, 저희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분유가 10,000톤가량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금년에 이 풍년으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라든가 또 의무도입량까지 하면 쌀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우리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리셋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의 시대,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의 공화국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7공화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7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은 모두 공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 권력분쟁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
또 국민의 이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톤을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과도 정치적 사회적 반대자와도 또 소외된 세력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고립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두루 널리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대통령의 권력은 짧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는 깁니다. 5년이면 끝날 임기를 가지고 긴 역사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해 주시고 야당과 소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힘든 서민들과 소통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올해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2016년 현재 정부는 14개 부처가 2조 1,100억 원을 투입해서 57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몇 개월 훈련을 거쳐서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로 이렇게 일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의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 제도와 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정부는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청년 실업 대책을 전부 통폐합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20대 청년 중에서 열악한 조건 중에서 노동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의 불안한 삶을 타개하자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지금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이 중구난방의 청년 실업 대책을 그 어린 생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쓰러져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로 가습기 살균제로 그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될 청춘 시절을 불안스럽게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당신들이 몫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멍든 가슴을 쓰다듬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과 불공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대 김낭영 교수가 개인 소득자 3천만 명의 소득과 자산 분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50%에 이르는 국민들은 다 합쳐서 5.2%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산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불과 2%.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곧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구하고 헌법 제10조가 천명한 대로 5천만 국민 한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불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또 규모 4.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까지 한반도가 핵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300여 명의 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도 심각합니다. 교육기회의 불균등은 바로 살인적인 사교육부에서 비롯됩니다. 교육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합니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빈곤과 절규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은 생활임금 확대와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5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약 20% 정도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에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생활임금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국회가 생활임금을 법제화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 가운데 통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부처가 중복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사업을 위한 펀딩, 그리고 실패에 대한 평가와 구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분들 개개인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고위직에는 최소한의 공직윤리, 직업윤리도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곧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의 맞은편에는 이러한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가 지금 있습니다. 검찰은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 스스로 개혁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서는 검사가 아니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진정한 검사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신설